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제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변제금 납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제금 산정과 조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책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최저 생계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 고정치료비, 주거에 들어가는 월세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항목도 고려되어 변제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시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산가치란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선택해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이 책정되어야 하며, 만약 청산가치가 높다면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청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액만큼 변제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태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청산 가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인회생 제도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부터는 작성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법원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금이 변제금으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적립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기 어렵습니다. 적립금을 밀리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적립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늦어져 변제 예정일이 지났다면 지금까지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를 시작한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늦게 나면 몇 개월치 변제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이 연체된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특히 3회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납부를 완료하고 상황에 따라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미리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변제금을 모아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개시결정이 나기 전 변제 예정일을 연장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변제금 산정과 조정, 그리고 개시결정 이후의 변제금 납부 관리와 연체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맞춘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주의 깊은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은 변제금 관련 절차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